쓰레기 소각 문제가 혹시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많은 언론들은 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농촌의 쓰레기 소각을 지목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들은 농촌을 단속과 규제의 대상으로 환경의식이 부족한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쓰레기 소각을 키워드로 수집된 뉴스 기사를 토핑 모델링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과반수의 주제에서 예방, 부주의, 불법, 위험과 같은 단어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사전 예방과 경고 위주의 보도가 대다수였으며 태울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과 맥락은 대체로 배제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의문이 남았다. 농촌은 정말 환경의식이 부재한 공간일까? 주민들은 단순히 부주의에서 소각을 반복하는 것일까? 도시와 농촌을 가르는 어떠한 간극이 우리의 인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주관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높다 낮다 얘기하려면 다른 대상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하고 비교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막 소각하고 그래서 산불이 난다라고 논리를 구성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농촌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살아온 삶의 방식은 사실은 불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요. 전통 가옥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화덕도 있고 아궁이도 있고 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서 농사를 지었고 화전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화전민이 있을 때 그렇게 대형 산불이 났나?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면 이건 분명히 조금 다른 차원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농촌에서 일단은 우리 주민들을 보면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재활용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초기에는 막 내놓으면 이제 그 면사무소에 와서 이건 분리수거 잘못됐다고 안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장이 방송해가지고 안 가져간 쓰레기 다시 되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되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그날 밤에 반드시 냄새가 나죠. 특히나 농촌은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활동이 좀 이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하지 않은데, 분리 배출하는 장소는 도시의 거점 수거 장소처럼 그렇게 곳곳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다행히 뭐 마을에 뭐 분리배출 장소가 있다라면 다행이지만 이게 워낙 또 그 인구 밀도가 낮아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갖고 나가서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농촌 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북 봉화군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의 예상처럼 소각 흔적과 방치된 쓰레기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발견되었다. 평소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얘기해줘. 네, 솔직하게. 저희는 그게 소각. 주예요.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 안 되는 거는 쓰레기 봉투 사서 담기도 하고 또 재활용으로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차에다 싣고 가서 버려야 되죠. 혹시 소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쓰레기 버리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럴 거예요. 뭐 도시처럼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주변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모르는데 이 시골이다 보니까 뭐 하나 버려도 모았다가 차로 면회까지 가서 버리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못 태우고 조금 이제 태우면 안 되는 것들이야 모아서 버리지만 조금 태우기 수월한 것들은 깡통에다가 좀 조금씩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들 좀 태우시는 거예요? 주로 뭐 생활 쓰레기죠. 그러니까 뭐 비닐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생활하면서 나오는 조그마한 박스, 비닐이 뭐 이런 거. 뭐 큰 것들은 그리고 뭐 비닐이도 크면은 이제는 연기가 많이 나고 불이 세지니까 못 태우지만
간단한 것들은 깡통에다 놓고 이렇게 태우고 아궁이에다 놓고 태우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죠.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OX 퀴즈 결과 주민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아무나 한테 섞어가지고 못 버리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동네가 집단 불락이면은 불편한 게 뭐 있든지 없든지 그렇지만 개골 이렇게 각자 이래서 하니까 한 군데 있어야만 그런 거 불편한 거는 그거는 관리를 다 그런 거 감안해야 돼요. 개인으로 뭐 욕심만 채려고 내 혼자 여다 갖다 놓을 수도 욕 갖다 놓으러 볼 수는 없잖아요. 서로 이리 양보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어른들이 쓰레기 봉투를 줘도 그 봉투가 몇 푼 안 가는데도 그게 아까워서 자꾸 태우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못 태우려 하셔도 다시 안 태운다 그래도 다음날 가면 또 태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른들이 거리가 쓰레기 버리는데 하고 집하고 거리가 머니까 들고 가기도 힘드시는 분이 있어. 담아놓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런데도 뭐 어째가 불은 뭐 작년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올 같은 너무 속상했지. 그래도 그 평균적으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그 화재는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그런 화재는 줄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야적장에서 이 화재 비율이 줄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안성시만 보면은요. 과거에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촌과 그 소형 공장들이 혼재해 있는 도농 복합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농 복합 지역이 되다 보니까는 그 작은 제조업, 이런 데에서 공장 같은 데에서 쓰레기나 이런 야적물들을 밖에다가 쌓아 놓는 거죠. 그럼 이런 데에서 이제 화재가 빈번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빼고 그냥 순수하게 그 농민들이 농업 부산물이나 이런 거 태운 거는 현저하게 줄었죠. 2024 국민 환경의식 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농촌 주민들은 도시민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환경용어 OX 퀴즈의 정답률 또한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의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쉽게 그냥 태워도 어차피 이거는 지금은 뭐 손해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환경의식이 있으면 각자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소각장이 가까이 있거나 뭐 이런 시설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사실 그런 소각 이슈도 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환경의식 부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도 이게 작은 사례들, 작은 실험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곳곳에 있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더 관찰하고 거기서 대안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킬 방안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숙제인 거죠. 아주 그 고군분투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농촌 사람들이 꼭 있어요. 뜻밖의 항상 있어요. 깊숙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예라고 아니오라고 답하신 분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만 계속 살다 보면 농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이 환경의식 부재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민분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마주한 농촌의 현실은 단순한 의식 부족으로 설명될 수 없었다. 곳곳에는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 뒤에 놓인 구조적 제약이 존재했다. 멀리서 보면 소각은 부주의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농촌의 미래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모두가 이 불가피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